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가끔 이제 학생들이 숙제를 내면 혹은 스스로 채점을 할 때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는 학생이 있고, 그죠? 답지를 보고 답을 체크하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 선생님들이 모르는 거 아니거든, 그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행위를 왜 하냐 이거지, 그죠? 왜 하냐 이거지. 그 행위를 하는 이유는 선생님한테 나 숙제했어요 보여주는 행위밖에 없잖아, 맞죠? 근데 학원을 다니면서 굳이 그럴 이유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모르는 거 알러 오는 거잖아, 그죠? 나 알아요 보여주러 오는 데 아니거든요. 나 이거 몰라요 라고 보여주셔야 돼, 그죠? 채점을 하는 건 내가 열심히 푼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단계잖아요. 그 확인하는 단계에서 나 이거 틀렸네, 이거 맞았네, 이거 내가 잘 모르나 보다, 그냥 이 정도 느낌밖에 없어. 나 이거 맞았으니까 나 이거 다 알아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학생한테 채점을 맡기냐면 이런 거 있어. 내가 채점을 하면서 그 풀었던 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 틀렸다라면 왜지? 이런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선생님이 해줘 버리면 학생들은 자기가 푸른 문제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풀었으니까 선생님 채점해서 틀린 것만 고치면 돼. 그러니까 너무나 관심이 없어져 버려. 됐나요? 그래서 스스로 채점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냥 그 의도니까. 하나 더, 풀이를 보고서 그 문제 푸는 걸 공부하면 이 풀이라는 게 뭐냐면 그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이렇게 오류가 없도록 적은 게 풀이거든요. 빠른 풀이 좋은 풀이는 아니야, 그죠? 그냥 정확한 풀이야.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빠른 풀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됐죠? 그거는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스스로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풀이를 보고 문제를 공부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를 갖고 연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법들을 포기하는 행위가 돼버려요.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영이가 공부를, 그러니까 채점을 할 때 내가 옆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채점은 단지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확인 단계일 뿐이니까. 됐죠? 그냥 하시면 돼. 그래서 확인해서 내가 모르는 거 해서 다시 보고, 확신을 갖고 딱 해서 딱 맞았어? 그럼 확신을 가지시면 되는 거고. 그냥 그 정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숙제를 내면 채점에서 틀린 거 고치고 질문할 것까지 체크해 와 주시면 돼요. 됐죠? 자, 봅시다.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책을 새로 시작하면 항상 목차부터 보거든요. 개념편의 목차를 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대단원 몇 개 있을까요? 대단원 4개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중단원이 7개가 있는데 일단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대단원 하나가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는 개념들이거든요.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단원 7개에서 7가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대단원 4개니까 4가지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준영이의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대단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 도형. 기본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 2가지 이야기를 안에서 하겠다 이거야. 역시나 기본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작도와 합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야. 대단원 2번째에선 평면 도형 얘기하고, 3번째에서 입체 도형하고, 마지막 4번째에선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러면 통계에 대한 이야기는 얘가 기반이 되지 않지만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 대한 그 도형의 기본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다 하는 거겠죠? 그죠? 얘들이 잡혀 있지 않으면 그 다음 것들은 다음 것들을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본 도형 중에 우리는 어떤 걸 이야기할까? 책을 펴기 전에 일단 예측을 하고 갑시다. 기본 도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냥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런 거.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우리가 무슨 도형이라고 불러요? 평면 도형. 대단원 2단원에서 평면 도형 얘기하네? 아, 그거보다 조금 더 기본이 되는 거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얘기할까요? 뭐 이거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뭐 기본 도형이니까 삼각형부터 이야기를 하겠지만 평면 도형부터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그쵸?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더 기본, 걔들의 기본이 되는 점선면 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점이 뭘까? 준영이가 생각하는 점. 확인은 다 우리 교재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먼저 좀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책을 바라보면 내 생각과 다른 게 보이고 내 생각과 같은 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리가 조금 더 잘 되겠죠. 내 머리를 먼저 정리하고 가자 이거죠. 그렇죠? 준영이가 생각하는 점이 뭘까요? 좀 동그랗게 생긴 거? 그럼 면은요? 네모나게 생긴 거? 그런가? 그럼 선은요? 찌그은 거?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준영아, 준영이는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점이라는 건 이런 아이들을 점이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정의해버렸어요. 됐죠? 정의라는 건 약속이야. 얘는 외요가 아니야. 이런 애들을 점이라고 하자 우린 약속한 거야. 됐죠? 그 정의가, 점에 대한 정의가 위치는 존재하거든요. 됐죠? 근데 넓이는 없어. 이게 점에 대한 정의입니다. 위치는 존재하나 넓이는 없다. 됐을까요? 이게 점이고요. 그럼 선은 뭐냐면요. 길이가 존재해. 길이를 표현하는 게 선이야. 근데 넓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존재하나 넓이는 존재하지 않는 거. 이게 선입니다. 그쵸? 그럼 면은 뭐게요? 넓이가 있는 거. 됐죠? 요게 도형의 3요소라고 불러요. 거기에 각까지 표현해서 도형의 4요소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야기도 합시다. 그 점이 있어. 그 옆에 바로 붙여서 점을 또 했어. 그 옆에 바로 붙여서 또 점을 찍었어. 그 옆에 바로 붙여서 점을 찍었어. 점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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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할 거야. 점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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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안 할 거야?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점 그만이라고 했어요? 고마워. 힘들었어. 자, 점을 계속 찍으면 어떤 모양이 돼요? 선이 돼요. 그쵸? 됐죠? 그럼 이 선을 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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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그럼 뭐가 돼요? 면이 되겠죠? 그쵸? 그냥 이거는 이렇게 알고 있자예요. 점이 모이면 뭐가 된다?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뭐가 된다? 면이 된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학 외적인, 그러니까 우리 교과과정 외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점의 정의가 이거고 선의 정의가 이거, 면의 정의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이 위치가 뭐였어? 근데 넓이는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게 모이면 길이가 된대. 됐죠? 길이가 뭐였어? 근데 넓이는 없단 말이죠. 넓이 없는 거 뭐 하는데 넓이가 생겨버리네?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죠? 이런 거를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얘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 정의가 된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됐나요? 얘부터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얘가 왜인지는 그다지 크게 우리 교과정 안에서는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다라고 알고 가자야.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뭐가 된다? 면이 된다. 이건 알고 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딴지를 걸면 딴지가 걸리는 아이야. 근데 그거는 굳이 생각하지 말자. 됐나요? 수학에서 이런 게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정의 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알고 가자 이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그냥 그렇다라고 알고 흘러가면 되고 점선면 갖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하다 보니 수업이 시작이 돼버렸네. 개념편 8쪽을 봅시다. 그렇죠? 자, 이 점과 선과 면 가지고요. 보이시죠? 점선면은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책에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됐죠? 이 점과 선과 면 가지고 우리는 이제 평면상의 도형을 그려낼 수 있어요. 하나의 평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걸 무슨 도형이라고 부른다? 평면 도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하나의 평면이 아니라 평면 여러 개 위에다 도형을 표현하는 걸 우리는 무슨 도형이라고 부른다? 입체 도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도형을 크게 분류하자라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지금 중학교 1학년 1, 2학기 과정은 뭐냐면 왜 라는 거보다는 이래라는 거 먼저 이래라는 걸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약속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어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중학교 1학년 때 싹 정리해 놓고 얘들 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거를 넘어서 중학교 2, 3학년 걸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중학교 1학년 때는 뭘 하냐면 받아들이는 거 먼저 하셔야 돼. 됐죠? 그래서 도형에서 시작은 점선면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교점과 교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죠. 됐죠? 자, 그럼 교점이 뭐냐면 만나서 생기는 점이면 다 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럼 만나서 생기는 게 점과 점이 만나는 건 교점이라고 이야기는 좀 애매해. 그죠? 애매해서 그냥 점인 거고 그럼 만나서 생기는 거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선과 선이 만나는 것부터 이야기할 거라 이거죠. 그쵸?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점의 이름이 뭐다? 됐나요? 누군가가 교점이라고 얘기하면 만나서 생기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선과 선만 만나겠어?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도 있겠죠? 이 점도 뭐다? 교점. 그죠?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생기는 점은 뭐다? 그럼 만나서 생기는 선은 뭐다? 그쵸? 그럼 얘가 만나서 생기는 선 얘기할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 갖고 얘기할 때. 만나서 생기는 선은 같을 때밖에 없어. 이걸 일치한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굳이 뭐 교선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뭐가 있겠어요? 면과 뭐 선이 만나는 거? 그거보다는 도형과 면이 만나는 거? 이 정도 느낌이겠죠? 그쵸? 이렇게 생기는 선, 만나서 생기는 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선. 그러니까 면과 면이 만나서도 교선이 생기겠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육면체 이런 애들 얘기해요. 얘들 다 교선이겠죠? 그쵸? 만나서 생기는 선. 얘들 다 교점이겠죠? 만나서 생기는 점. 그냥 우린 이런 걸 찾으면 돼요.
그죠? 교점이 뭐예요? 만나서 생기는 점이에요. 교선이 뭐예요? 만나서 생기는 선이에요. 자, 교선은 반드시 직선 모양, 고등선일 필요가 있을까요? 얘도 교선이라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만나서 생기는 선은 교선입니다. 그 중에 고등선이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용어에 대한 정의 이제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그러니까 정의니까 여기 이제 좀 지울게요. 이 얘기를 합시다. 어느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개밖에 없나요? 아니죠. 얘도 있죠. 또 얘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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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무수히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얘기 먼저 합시다. 근데 한 점을 지나는 직선, 그쵸? 내가 두 점이라고 했나요, 아까? 한 점이라고 했나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고등선이에요. 딱 하나로만 결정됩니다.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직선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요 직선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됐죠? 그러면 요 직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얘기하면 딱 하나의 직선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어느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이러면 너무 많아.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그쵸?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이야기하면 딱 하나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직선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 직선이 지나는 두 개의 점을 표현해주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직선은 양쪽으로 고등선이에요. 바르게 곧게 뻗은 선을 직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끝이 없는 애들을 직선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래서 끝이 없다의 표현을 이렇게 화살표로 하거든요. 한없이 간다 이렇게. 화살표 없으면 끝나는 애잖아. 끊어지는 애잖아. 맞나요? 자, 이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으로 어느 한 직선을 이야기할 거면 그 직선이 지나는 점 두 개는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세 개 이야기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세 개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두 개, 최소한으로 두 개만 얘기하면 하나의 직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 이름을 그냥 우리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야. 직선 AB. 됐나요? 그럼 직선 AB나 얘 순서 바뀐 거, 직선 BA나 같을까 다를까? 같은 직선 얘기하는 거죠. 됐을까요? 직선 AB나 직선 BA나 같은 애입니다. 근데 한글로 쓰기 귀찮잖아. 그죠? 그래서 기호로 쓸 건데요. 요 직선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 그냥 가져다가 이것만 두고 여기다 AB 쓰면 좀 공간 낭비잖아. 그쵸? 얘를 좀 작게 하고 밑에다가 AB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직선표야. 그죠? 얘 순서 바꾼 것 또한 뭐다? 같은 아이다. 이렇게. 됐죠? 얘가 그림 표현, 얘가 한글 표현, 얘가 기호 표현. 됐죠? 그럼 이 직선을 그림 표현 여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 놓을게요. 이 직선을 어느 한 점에서 딱 잘랐어. 그리고 이쪽만 이야기하고 싶어. 그쵸? 그러니까 됐을까요? 요 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 반직선. 혹시 미리 공부했어요? 공부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야? 그래?
생략하면서 갈게요. 이제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반직선 A 혹시 이해가 좀 빨리 갈 건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오케이? 됐죠? 반직선 AB와 이것도 한글 표현 반직선 BA는 같을까요? 이고 여기가 B가 C가 있어요. 얘랑 같은 거 여기 가지고 얘기할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설정. 그냥 표현하시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에 대한 한쪽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짤 있을까요? 어차피 좀 빠르게 갑시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점이 있어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요. 이 A라는 점과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시오, 그러니까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건 약속이라는 거죠.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구하자.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있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어떻게? 두 점을 연결한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가고 문제 푸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분 AB가 있어요. 가운데 점을 영어로 이제 M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세요. 한자로. 선분 AB의 중점 이렇게 얘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여기까지 의미가 뭐냐면 점을 가지고 뭘 표현한 거야? 선을 표현한 겁니다. 됐죠? 이것들을 다 정의를 내리는 거야. 우리는 이 정의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각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각은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하는 각은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 두 개로 표현합니다.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 두 개로 각을 때 어쨌든 시작점과 방향이 있을 거야.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다? 같은 가 생겨요. 일반 아무 생각 표현할 거면 어떻게 하는 거야? 생각이라고 있는 거야. 점이 같은 두 개로 각을 표현해서 그럼 각이 기본은 그 중에 표현했을 때 내가 큰 각 표현한 거야. 그런 말을 써. 그리고 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기로 표현하는 방법, 점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각이라고 표현하면 이 각이야, 이 각이야 알 수 있어요. 혼동의 여지가 있다라면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각을 표현 네 가지가 있어요. 됐나요? 한글로 쓰는 거 각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각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기호 그냥 갑시다. 요 기호야, 요 기호 그냥 각오 점 이름으로 하는 거, 각 알파도 각 크기 각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 각 YO X 같이 둘러서 얘는 언제 쓴다? 혼동의 여지 혼동하지 말라고. 그리고 큰 각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 각 O 중에서 큰 각 큰 쪽 이제 각을 분류합시다. 우리가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 갖고 이야기할 건데 이렇게 90도 있잖아요. 90도인가? 요 이름을 써요. 그 다음에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 두 개로 이야기할 건데 서로 반대 방향에 있잖아요. 요가 이게 몇 도? 특이한 특별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시작점이 같은 구분하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때 영도와 90도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각이라고 불러요. 한자로 날카롭다라는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각의 표현이 이런 식의 표현이어서 얘가 날카롭게 가잖아. 그러니까 예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을 뭐라고 부를까? 둔각이라고 부릅니다. 뭉툭하다라는 느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딱 90도, 딱 180도는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 직각과 평각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각을 뭐라고 부른다? 예각.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은 뭐라고 부른다? 둔각이라고 부릅니다. 각을 분류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쓰기 위한 용어들을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됐죠? 뭐 쉽게 넘어가서 되는데 이거 쉽게 넘어갔다가 면 다시 와서 찾아보면 그죠? 그래서 정리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무슨 얘기할 거냐면 막곡지각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막곡지각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만나서 생기는 점이 뭐라고요?
교점. 만나서 생기는 선이 뭐라고요? 교선. 그럼 만나서 생기는 각은 뭘까? 아니, 만나서 생기는 각, 교각이라고 불러요. 그쵸? 그럼 되게 막 여기서 교각 얘기할 거야. 복잡해, 안 복잡해? 되게 복잡하죠. 그쵸? 근데 요것만 잡아가자 이거죠. 아무리 복잡한 상황도, 됐죠? 일단 교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상황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 상황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얘기예요. 됐나요? 자,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때에 각이 몇 개가 생겨요? 4개의 각이 생겨. 얘들을 교각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이 교각을 2개의 쌍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됐나요? 어떻게 묶을 거냐면 마주보는 각끼리 묶을 거예요. 마주보는 각끼리 묶을 거예요. 마주본다 해서 맞곡지각이에요. 되나요? 마주보는 각끼리를 뭐라고 부른다? 맞곡지각. 자,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총 4개의 교각이 생기는데 얘를 두 쌍의 맞곡지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되나요? 이 상황이면 항상 맞곡지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습니다. 되나요? 어느 상황? 이거 머릿속에 두고 가세요. 맞곡지각 찾을 거야. 됐죠? 그러면 어떤 상황을 찾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찾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상황도. 됐나요? 맞곡지각 얘기하고 싶으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가지고 보는 거고, 되게 복잡한 상황이면 이거를 여러 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4개의 교각이 생기는데 마주보는 두 쌍은 두 쌍의 맞곡지각이 생기고 그 맞곡지각들의 크기가 같다. 이거 알고 가자는 얘기죠. 됐나요? 왜? 라고 한다면 둘의 합이 몇 도? 이 각과 이 각이 180도. 이 각과 이 각이 몇 도? 되나요? 이 각과 이 각이 몇 도? 이 각과 이 각이 몇 도? 됐을까요? 용어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 직교. 아까 우리 각을 분류할 때 직각이란 얘기했죠. 그쵸? 직교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90도로 교차한다. 그러니까 교차로 할 때 교예요. 됐을까요? 직각은 90도라는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직교는 교차하는 거 얘기할 건데 그 중에 몇 도로? 90도. 즉 직각으로 교차하는 경우를 직교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을까요? 두 선분이 직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직각으로 교차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얘기할 건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선분의 이렇게 많이 써요. 됐죠? 그러니까 선분이어야만 이등분점이 어딘지 대충 알 수 있잖아. 대충이요. 이등분점이 어딘지 알 수 있잖아. 직선이면 이등분점이 어디예요? 아니 모든 점이 이등분점이지. 그죠? 그때는 뭐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거 갖고 문제를 풀진 않잖아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갖고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부른다면 어떤 아이냐면
선분 AB가 있다. 그죠? 이 선분 AB를 수직으로 직교하면서 2등분하는 선이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를 점 CD라고 합시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선분 AB는 선분 CD의 수직 2등분선일까요? 아직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직교하긴 하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해놓은 적이 없잖아. 그쵸? 할 수가 없어요. 네? 요런 것까지, 요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좀 잘 알고 갑시다. 그쵸? 자, 이제 다들 용어 정의고 결국 이제 수선의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좋아요. 됐죠? 정의들이니까 왜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가 중요해요. 그리고 얘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됐죠? 도형은 얘들부터 시작이에요. 자,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할 건데, 그럼 수선이 뭐야? 발은 말 그대로 우리 발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럼 수선이 뭐냐 이거죠.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 또한 이 상황을 가져가야 돼요. 어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느 한 점으로부터 한 점 P로부터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느 한 점으로부터 직선 L에 이거 소문 필기체 L인 거 알아요? 나 이렇게 쓰니까 이거 L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아요. L에 그럼 점 P가 있고 직선 L에 수직으로 교차하게 선을 긋잖아요. 됐죠? 지금 내가 이렇게 한 행위를 점 P에서 직선 L에 수선을 내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됐나요? 점에서 직선의 수직으로 선을 긋는 걸 수선이라고 불러요. 됐죠? 이 수선에 발이잖아요. 이 수선이 직선과 만나는 이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불러요. 될까요? 이 점을 발이라고 불러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점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요. 됐죠? 점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수선의 발 사이의 선분의 길이이다. 약속. 됐나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 직선에 수선을 내렸을 때 점과 수선의 발 사이의 선분의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 하자. 약속이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수선의 발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있고요. 여기 어떤 직선이 있고 여기 어떤 직선이 있다 이거야. 그쵸? 그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떤 선 어떻게든 그을 수 있잖아요. 뭐든지 상관없어. 어쨌든 약속은 이거야. 수선 내려서 요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 하자. 약속한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 내려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요 길이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라고요. 됐나요?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금 그림상으로 다르죠.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다르다. 그쵸? 약속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약속. 우리 이거 갖고 삼각형의 높이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혹시 1학년 2학기 거를 끝까지 해보신 건가요? 한 바퀴 돌리신 건가요? 두 번째 듣는 건가요? 오케이. 그러면 좀 편하게 가도 되겠네? 그죠? 혹시나
이만큼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16점 펴볼까요? 16점. 문제 푸는 건 그럼 해주실 수 있죠. 숙제로 내줄 테니까 문제 풀고 채점하고 모르는 거 체크해와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잘 봐요. 질문 정말 중요해요. 우리 둘밖에 없잖아. 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질문 막 해주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를 몰라도 질문해 주세요. 됐죠?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시켜야 될 건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 드릴 테니까 질문만 좀 해주세요. 됐을까요? 자, 16쪽 이제 우리 16쪽부터 이야기할 건데 우리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 할 거거든요.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위치관계는 얘기할 건데 어떤 위치관계 얘기할 거냐면요. 점과 선과 면에 대한 위치관계 얘기할 거예요. 됐죠? 근데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요. 점과 점의 위치관계, 점과 선의 위치관계, 점과 면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책의 순서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내가 나중에 다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관계를 이야기할 때 나는 요 표 갖고 그냥 설명을 하거든요. 각각의 점과 점의 위치관계, 점과 선의 위치관계, 점과 면의 위치관계, 선과 선의 위치관계, 선과 면의 위치관계, 면과 면의 위치관계 얘기할 거니까 중복되는 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여기 있는 것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을 평면에서와 공간에서로 나누어서 위치관계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 용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평면에서요, 일단. 평면에서는 한 평면 위에서 이야기죠. 점과 점이 있어. 우리가 이 두 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같다, 같지 않다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위치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점은. 그쵸? 그러니까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고요. 됐나요? 얘가 공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공간상에서도 점과 점의 위치관계는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기할 게 딱히 없어. 평면이든 공간이든 어쨌든 일치한다 혹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밖에 없다고요. 됐죠? 이제 점과 선의 위치관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치관계 다 얘기하려는 거예요. 평면상에서와 공간상에서. 자, 점과 선의 위치관계 얘기할 거야. 평면상에서입니다. 얘가 선이야. 얘가 점이야. 평면에서만 보시면 돼. 됐죠? 그럼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선이 점을 지난다죠. 혹은 선 위에 점이 있다죠. 됐나요? 그럼 얘는 선 위에 점이 있다야?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선 위에 점이 있다잖아요. 그렇죠? 선 위에 점이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은 얘인 거죠. 여기 얘들. 그렇죠? 점이 선 위에 있다. 점의 입장에서. 선의 입장에서. 선이 점을 지난다. 됐나요? 선이 점을 지나지 않는다. 점이 선 위에 있지 않다. 이 표현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요. 이 표 갖고 이야기를 해보란 얘기야. 그럼 당연한 용어들이거든요. 맞죠? 막 굳이 막 엄청나게 외울 필요 없잖아. 됐죠? 이제 공간상에서 갑시다. 공간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야. 공간상에서. 한 평면이 아닌 데서. 그쵸? 그럼 선이 있고 점이 있어. 그죠? 그럼 얘 또한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 그죠? 점이 선 위에 있다. 선이 점을 지난다. 혹은 얘들이 아니다. 이 표현밖에 없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평면상에서든 공간상에서든 점과 선의 위치관계는 위에 있거나 위에 있지 않다. 선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이 표현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뭐로 적을까? 그냥 안 적을게요. 설명했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용어들이 책에 다 있으니까. 됐죠?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 책에서 못 찾겠으면 강의 다시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됐죠? 자, 이번엔 점과 면의 위치관계 이야기합시다. 점이야. 그리고 면이야. 면을 얘 갖고 합시다. 평면상에서 점과 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관계 이야기할 때 면을 이걸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한없이 늘어나는 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 또한 마찬가지야. 얘로 표현할 거지만 실제로는 한없이 늘어나는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점과 면의 위치관계는 평면 위에서는 이거밖에 없어. 맞죠?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면이 있고 점이 이렇게 있어. 평면상에서. 그럼 얘 뭐라고 표현할래요? 점이 면 위에 있다. 그건 점의 입장에서. 그쵸? 면이 점을 포함한다. 이게 면의 입장에서. 되나요? 그 표현밖에 없잖아.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죠? 얘가 이제 공간으로 갈게요. 이렇게. 됐죠? 공간상에서. 그럼 역시나 점이 면 위에 있다. 위에 있지 않다. 됐죠? 점의 입장에서. 면의 입장에서 면이 점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 얘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추워요 혹시? 둘밖에 없으니까 표현을 해주면 좋아요. 일단 끕시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점과 면의 위치관계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선과 선의 위치관계부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선이 있어. 근데 손가락을 선으라고 얘기하고 평면상에서 선과 선의 위치관계 고등선만 갖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직선 가지고. 선과 선의 위치관계는 아예 안 만나는 경우, 어느 하나가 조금이라도 틀어져서 어디서든 만나는 경우, 그쵸? 그리고 아예 똑같은 경우. 평면상에서는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쵸? 아예 안 만나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행하다라고 불러요. 됐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꺾여서 이렇게 어디서든 만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요걸 일치한다고 부르는데, 일치하는 거 빼고 나머지에서 선과 선이 만나는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선과 선의 위치관계는요, 일치하거나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거밖에 없다. 그쵸? 얘가 공간으로 넘어가면, 그쵸? 선과 선이에요. 평행하죠? 한 점에서 만나죠? 일치하죠? 얘는요. 그쵸?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죠. 공간상에서. 그쵸? 공간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요, 요 세 가지 모두 포함한 다음에 요거 한 가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위치. 꼬인 위치에 있다요. 그 꼬인 위치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거냐면, 공간상에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두 직선의 위치관계면 다 꼬인 위치예요. 자, 그럼 꼬인 위치 찾을 거면 어떻게 찾으면 돼요? 일단 공간에서 찾을 수 있고요. 만나는 거 제외하고 평행한 거 제외시키고, 그럼 나머지가 뭐다? 다 꼬인 위치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끝났어. 이제 선과 면의 위치관계를 평면에서와 공간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평면에서 또다시 선과 면의 위치관계 이야기합시다. 끝없는 애들이에요. 선과 면의 위치관계 한 평면에서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선이 면 위에 있다. 면의 입장에선 면이 선을 포함한다. 이거밖에 없다고요. 이 공간으로 갑시다. 그쵸? 공간으로 갔을 때 선과 면이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행하다라고 불러요. 됐죠? 그 다음에 면이 조금이라도 기울어 있거나 선이 조금이라도 기어 있으면 만나겠죠? 교점이 한 개가 생기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됐을까요? 공간상에서 선과 면의 위치관계 이거밖에 없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일치한다? 위에 있다. 이거 일치한다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쵸? 위에 있다 혹은 포함한다. 이런 표현을 한다. 됐을까요? 얘도 얘기된 건가요? 됐죠? 요 표를 가지고 그냥 채워 넣으시면 돼요. 요 생각 갖고 그냥 반복만 몇 번 해. 이게 개념 반복이야. 이 개념 반복 해주셔야 돼. 됐나요? 이게 복습이야. 됐나요? 이게 잘 되는 거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이번엔 면과 면의 위치관계 이야기하겠습니다. 면이 있어. 또 면이 있어. 됐죠? 평면상에서의 면과 면의 위치관계는 일치한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내가 직사각형 갖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위치관계를 이야기할 때 면은 한없이 가는 애들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표현하는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쵸? 평면상에서는 일치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공간으로 넘어갑시다. 공간으로 넘어가면 역시 면과 면이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한 선에서, 즉 교선이 생기게 한 선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쵸? 역시나 일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쵸?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평행하다. 한 선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부른다? 아니지. 얘는 일치죠. 그쵸? 됐나요? 그 위치관계 다 했네. 됐을까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요거를 밑바탕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밑바탕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책을 한번 살펴보시되 반복을 할 때는 굳이 책보다는 얘 갖고 이야기하면서 빈 곳들을 좀 책에서 채워서 넣으시면 좋아요. 됐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다지고 가야 될 거. 얘 만나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평행하다라고 해요. 그쵸? 이렇게 있어도 공간상에서 직선과 면은 만나지 않으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행하다라고 불러요.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위치관계 이제 문제를 풀 때 공간상에서 이야기할 때 직육면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갖고 좀 파악하는 게 좋거든요. 오케이? 파악하는 게 좋은데 결국 이 밑면 있잖아요. 이면과 평행한 직선을 찾으시오라고 한다면 얘와 만나지 않는 직선은 다 평행한 직선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공간상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직육면체를 그려놓고 보는 게 좋아요. 딱 한 가지 경우 정도. 면 3개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직육면체 그리고 면 하나만 더 그려놓고 보시면 돼. 혹은 뭐 이쪽에 그릴 수도 있어요. 됐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은 와닿지 않을 텐데 문제 좀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죠? 문제 풀 때 요거 갖고 보시면 돼요. 혹시 안 되면 보여드릴게. 됐죠? 됐을까요? 그러면 위치관계까지 다 했어. 평행선? 너무 빠른 것 같아서. 그죠? 이제 문제 푸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갑시다. 다시 개념편 8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하니까 준영이가 한 번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좀 빠르게 설명을 했어요. 복습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는 문제를 풀면서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눈으로 한번 봐줘요. 필수 문제 1번. 다음 입체 도형에서 교점의 개수와 교선의 개수를 구하래요. 1번에 1번. 보이시죠, 도형? 교점 몇 개? 4개. 교선 몇 개? 6개. 자, 2번에 교점 몇 개? 교선 몇 개? 됐나요? 그냥 셌나요? 그냥 눈으로 셌나요? 끝까지 했다며. 기억나요?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알겠나요? 활용합시다. 활용합시다. 자, 9쪽의 필수 문제 2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4점 A, B, C, D가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 얘기죠? 직선 위에 4점 있으니까
일단은 몇 번일까요? 틀린 거. 3번이요. 그쵸? 그럼 얘는 혹시 뭐 애매한 거 있을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없나요? 넘어갑시다. 10쪽에 필수 문제 3번. 안 푼 건 다 숙제입니다. 개념 확인 문제까지도. 오케이? 필수 문제 3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C는 선분 AD의 중점이고 점 B는 선분 AC의 중점일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수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됐죠? 자, 오른쪽 그림에 점 C는 선분 AD의 중점이래요. 그럼 이만큼의 가운데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쵸? 다음에 점 B는 선분 AC의 중점이래. 얘는 얘의 중점이래.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쵸? 이럴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래요. 1번.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C의 몇 배니? 이거 물어봤어요. 몇 배와 같니? 이거 물어봤어요. 그쵸? 그럼 AB의 길이는 AC의 몇 배와 같니?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으면 가장 작은 단위에 있잖아요. 얘를 나는 문자로 쓸 거예요. 요 길이를. 그쵸? 그럼 얘가 A겠죠? 그럼 전체가 2A죠? 그럼 얘가 얼마다? 얘가 2A. 그쵸? 그러면 AB는 4A로 볼 수 있고요. AC는 2A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이 둘이 같아지려면 얘한테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된다 해서 이렇게 봐도 좋다 이거죠. 그쵸? 잠깐만. AB가 4A가 아니잖아. AB가 A잖아. 그죠? AC가 2A잖아. 그쵸? 그럼 다시 봐야죠. 2분의 1이 되겠네. 그쵸? 됐죠? 자, 2번 다시 봅시다. 2번. 선분 AD가 있고요. 선분 AB가 있는데 AB한테 몇 배면 AD니? 이거 물어봤죠. 그쵸? 그러니까 AD는 4A만큼이잖아요. 그쵸? AB는 A만큼이잖아요. 자, 얘한테 몇 배 하면 4A가 되겠어요? 4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3번. AD가 20cm이면 선분 AD가 20cm이면 선분 AC와 AB는 몇 cm니? 이거 물어봤어요. AC와 몇 cm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AD가 20인데 4A가 20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A가 얼마다? 하나가 5라고 생각하면 되고 AC의 길이는 2A만큼이니까 5 곱하기 2한 10이 답이고 AB의 길이는 A만큼이니까 5가 답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조금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암산으로 해서 실수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적어서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됐죠? 다음에 뭐 개념 익히기는 문제점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쪽의 필수 문제 4번. 12쪽의 필수 문제 4번. 자, 다음 각을 오른쪽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얘각 고르래요. 그러면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각을 고르면 되겠죠. 그쵸? 45도, 60도, 17도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2번 직각은 그냥 90도고요. 있네 90도 고르면 되고 3번 둔각은 9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각인 거죠. 그쵸? 그래서 95도, 120도, 158도 쓰면 되겠고요. 평각은 180도 쓰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넣으세요 얼른. 해보시.
때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넘기고 있어야지. 그렇죠. 쓸 게 없어요? 없냐고? 일단은 잠시만요. 찌네요. 됐을까요? 자, 1번 평각 180도니까 얘가 몇 도? 5번에 1번이요. 다음 그림은 각 x를 그려줘요. 노란막대 평각 180도니까 x가 몇 도? 2번 합한 게 90도라는 표현을 해줬죠? 그쵸? x는 몇 도? 20도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밑에 문제들 풀어주시면 돼요. 그냥 구할까 일단? 6번에 1번 x는 얼마? 60도. y는요? 120도. 자, 2번에 x는요? 75도. 그렇죠? y는요? 40도. 그렇죠? 나머지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14쪽에 필수 문제 7번으로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의 사다리꼴에서 다음을 구하셔. 1번 선분 AD와 직교하는 선분은 뭐가 있을까요? 선분 A. 2번 점 D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은 수선의 발인데 선분이야? 점 A. 됐을까요? 3번 점 A와 선분 BC 사이의 거리는 4cm. 그쵸? 명확하게 오셔야 돼요. 명확하게 이게. 됐을까요? 나머지는 좀 문제 풀고 좀 해주시면 돼. 그쵸? 자, 16쪽 필수 문제 1번. 얘를 살살 이렇게 해줍니다. 나한테 얘기해야 돼. 빼줄게. 지금. 그쵸? 필수 문제 1번. 다음 보기 중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쵸?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직선 L이 있고 직선 L 위에 점 B와 점 C가 있고요. 점 A가 여기 있고 점 D가 여기 있어. 그렇죠? 기억,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 맞나요? 틀렸습니다. 니은 점 D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맞나요? 얘 맞고요. 디귿, 직선 L은 점 B를 지나지 않는다. 맞나요? 아니죠? 지나죠? 그렇죠? 리을, 두 점 B와 C는 같은 직선 위에 있다. 맞나요? 맞죠? 그쵸? 그래서 답은 뭐다? 니은과 리을입니다.
자, 필수 문제 2번. 오른쪽 그림의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하래요. 1번 면 ABFE 위에 있는 꼭지점. 직육면체가 있고요. 이거 나중에 뭐 문제를 볼 때 이 점을 그래서 확인하는 게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A, B, C, D라고 했으면 E, F, G, H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을 하면 조금 틀린 거를 확인하기 편하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된다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됐죠? 자, 여기에서 면 ABFE가 있잖아요. 면 ABFE는 얘잖아요. 그죠? 요 면 위에 있는 꼭지점이니까 점 A, 점 B, 점 F, 점 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2번 꼭지점 C를 포함하는 면이에요. 이 꼭지점 C, 이 점을 포함하는 면이잖아요. 그러면 면 ABCD가 있고요. 면 BFGC가 있고요. 면 DCGH가 있죠. 이렇게 세 개 얘기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될까요? 다음에 필수 문제 3번. 문제 푸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숙제할 때 한번 해주셔야 돼. 그렇죠? 오른쪽 그림이 직사각형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직사각형 ABCD가 있고요. 물어보는 게 뭐냐면 1번 변 AD와 얘와 한 점에서 만나는 변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얘와 얘잖아요. 이 표현이 선분 AB요. 선분 DC로 CD 또는 DC로 표현하면 되겠죠. 얘와 만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2번 평행한 변을 모두 찾아 기호로 나타내래요. 평행한 변. 직사각형이니까 얘와 얘가 평행하죠? 그쵸?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하다. 얘와 얘가 평행하죠? 선분 AB와 선분 DC가 평행하다. 물론 순서 바뀌어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AB로 얘기했으니까 DC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죠? 그쵸? 바꿨다고 해서 답이 틀리진 않아요. 오케이? 자, 3-2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이 정육각형에서 각변을 직선으로 연장하여 생각할 때 뭐를 구하시오? 정육각형이 있는데 각변을 연장해서 생각하래요. 그죠? 이럴 때 직선 AB와 평행한 직선 AB가 얘거든요. 얘랑 평행한 직선은 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쵸? 그래서 직선 DE 혹은 직선 ED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자, 직선 AB와 한 점에서 나 금방 다 얘기했잖아. 얘 빼고 나머지 직선. 그쵸? 나머지 직선 표현해서 해주면 돼요. 직선 BC, 직선 CD, 직선 뭐 FE, 직선 AF 이렇게 될까요? 자, 필수 문제 4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 기둥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그럼 삼각 기둥 오른쪽 그림.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선분 AB가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얘기할 거잖아. 그쵸? 그럼 선분 BE, 선분 BC, 선분 AC, 선분 AD만 이야기하면 될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뒤에 네 개. 요것만 얘기하면 될까요? 요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끝이 없는
제가 물어보는 순간 뭐랬냐면 나머지 애들도 확장해서 끝이 없는 걸 연장해서 있을까요? 항상 끝이 없는 애들입니다. 만나는 것만 가지고 보면 안 돼. 연장해서 확장해서 보셔야 돼. 됐을까요? 2번 선분 AB와 평행한 모서리. 얘와 평행한 거니까 만나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잖아? 얘가 일단 평행하잖아? 그럼 얘는요? 만나지 않으니까 평행한 걸까? 아니죠. 공간상에서는 얘는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을까요? 다음에 3번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그럼 만나는 거 지우고 색칠한 거 빼고 나머지네요. 그죠? 만나는 거 지우고 평행한 거 지우고 나머지 선분 EF, 선분 DF, 선분 CF 이렇게. 자, 필수 문제 5번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이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보여.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A, B, C, D, E, F, G, H. 면 ABCD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습. 면 ABCD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습이 찾아라. 이렇게 하면 선분 BF, 선분 CG, 선분 DH, 선분 E 이렇게 네 개겠죠. 그렇죠? 2번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 이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을 이야기하래요. 얘를 포함하는 면. 이 모서리를 그러니까 선을 포함해야 돼. 그렇죠? 그럼 그 면은 요 면과 면 ABCD와 면 BFEA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죠. 3번 면 ABCD와 평행한 모서리. 면 ABCD와 평행한 모서리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얘와 평행한 모서리 요거 하나 알려드릴까? 이 지금 면들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면과 평행한 모서리는 이 면과 평행한 면 위에 있는 모든 선입니다. 그쵸? 그래서 선분 EF, 선분 FG, 선분 GH, 선분 EH 몇 개? 요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필수 문제 6번. 오른쪽 그림이 직육면체. 얘 그냥 가져다 씁시다. 다음을 구하시오. 면 ABCD와 한 모서리 면 ABCD와 하나의 모서리에서 만나는 면 몇 개 얘기하면 돼요? 4개 얘기하면 돼요. 면 AEFB, 면 BFGC, 면 CGHD, 면 DHEF예요. 됐을까요? 2번 면 ABFE와 면 ABFE 요 면과 그쵸? 이 면과 수직면 이렇게 면 BCGF, 면 DHGF, 면 ADHE, 면 ADCB 이렇게 돼요. 3번 면 EFGH와 평행한 면 EFGH, EFG 이 면과 평행한 면 몇 개? 하나. B, C, D 이렇게 있을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 거고요. 한 9분 정도 남았고 문제 풀고 가야 될 건데 그 예습을 살짝 할게요. 예습을. 동의각과 억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동의각과 억각을 찾는 걸까요? 아까 이런 느낌이야. 막곡지각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얘기만 갖고 얘기했죠. 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쵸? 자, 동의각과 억각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에서만 이야기할까요?
요게 예습. 다음 시간까지 얘를 좀 입에 익숙하게 하고 와줘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요 상황만 갖고 갑니다. 되나요? 아무리 복잡한 상황도 우리는 동의각과 억각을 이야기할 거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요것만 찾아가는 겁니다. 됐을까요? 요거는 좀 익숙해져 와 주셔야 돼요. 오케이? 요거 계속 숙제입니다. 적어줄까? 서로 다른, 따라 적어요.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이때 동의각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나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이거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을까요? 자, 오늘 질문 여기까지고요. 숙제. 개념편은 23쪽까지, 유형편은 17쪽의 유형 20번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가 숙제이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질문할 거 표시해오는 것까지 숙제입니다. 문제만 푸는 게 숙제가 아닙니다. 됐죠? 그럼 다음 시간에 와서 시작은 질문 받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오늘 수업